트럼프의 폭주. 사실 2주 전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제가 이제 시작하기 30분 전에 넣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렇죠. 여야를 넘나들면서 민주당에서까지 좋아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그런데 그게 재밌어 이렇게 썼답니다. 참 미국에 나서 참 재밌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서신을 썼답니다. 당신은 당신과 더 말이 맞는 견해를 가진 국방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점잖게 먹였네. 그러니까 점잖게 먹은 거죠. 너 말 잘 듣는 놈 내 써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이제 발단은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병 때문에 일이 네. 벌어진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이슈를 또 국내 문제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아프간도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은 이건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기세를 보면 한국도 철수할 수 있는 거죠. 맨날 한국에 우리가 쓸데없이 돈, 국방비 이거 우리가 반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트럼프 입에 붙은 거죠. 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5만 명의 주일 미군이 있습니다만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본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몇 년 사이에 미국의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투자를 한국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데가 인도, 베트남 이런 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은 뭘 얘기하느냐? 즉 인도하고의 관계는 더 공고해지고 또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베트남 쪽도 공고해지고 일본이란 나라하고는 진짜 정말 그럴 수 없이 좋은 정말 미일 동맹인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주한미군 철수도 이거 가능한 게 아닌가. 어제 제가 그 광화문에 갔는데요. 거기서 또 위인맞이 환영단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막 우리가 김정은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은 오지도 않는데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침묵적인 정권이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면은 굳이 한국에다가 둘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얼굴을 위세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단 한 명의 군인의 목숨에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면 전자권을 우리나라한테 넘겼다? 그럼 주한미군의 그 목숨,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요 굉장히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시리아에서의 철구는 이제 시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IS와 시리아 정부, 쿠르드, 이게 3파전입니다, 국가가. 그런데 IS를 몰아내기 위해서 쿠르드에게 쪽을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이제 미군들이 한 2,000명 가 있습니다. 그 2,000명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 2,000명 때문에 또 쿠르드족을 특히 터키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르드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입니다. 인구가 3천만이 넘는데 아직도 국가를 형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랑 민족이라 할 수 있는데 전 쿠르드족 볼 때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생각이 납니다. 안타까운 민족인데 그들 전 독립국가를 만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터키예요. 그런데 터키는 쿠르드족을 탄압을 합니다. 쿠르드족 반군들을 막 몰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터키가 엄청난 양의 미국 무기를 샀어요. 그러니까 뒷거리가 있지 않았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무기 사주고 그러니까 트럼프 그냥 철수하자. 쿠르드족이야 우리 아니니까 터키가 쿠르드족을 탄압을 하든 없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불쌍한 쿠르드족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과 연결시킨다면요. 트럼프 눈에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매티스를 자르면서 매티스의 업적을 이야기했는데 난 이것 보고 웃어버렸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새로운 전투 장비 구매와 관련된 엄청난 친절했다. 돈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 의무를 분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매티스가 들으면 갑갑할 겁니다. 또 트럼프는 돈. 이렇다면은 주한미군 운영 비용. 또 중국과의 무슨 거래가 있었을 때. 그렇다면 중국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오케이 빼낸다 네. 라고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 세계가 동맹국들이 일단 미국의 이른바 지식인들이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걸 빼낸 겁니다. 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한미군도 미국의 계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빼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이런 우리가 추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 초등학생 수준의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매티스라는 게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매티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런 트럼프의 폭주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주한미군 철수, 미드드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지금 정부는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친중, 거기 갖고 혼밥 대접받으면서도요, 친중에다가 친북,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 28,500명, 이거 둘 필요 있느냐.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언제나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틀에서 이른바 과거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런 대로 돌아간다. 미국은요 사실 그러면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자기들 국제 문제에 돈 들이면서 개입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트럼프는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계속 흐름은 좌파들은 이제 그것을 뭐 미국의 세계의 뭐 탄압 정책이고 독재 정권이고 제국주의자를 하는데 미국인들은 또 그런 건 있어요.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그걸 유지하도록 하는 게 미국 외교의 목표라는 그런 도덕적인 것도 내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는 국가 이익까지 같이 맞물립니다. 그런 명분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맞아. 아유, 시장 경제 민주 상관이 없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끼리 살래. 라고 한다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좌파들이 미국 깡패라고 하는데, 오케이, 깡패를 칩시다. 백배양배 깡패를 치는데, 글로벌 깡패가 있으면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깡패들이 까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깡패가 빠져나가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깡패들이 설쳐요. 중국 깡패, 이런 깡패 설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더 작은 나라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빠져나간다, 전 세계에서 개발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세계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식인들이 반대하는데 자, 트럼프는 이런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흐름, 역사 흐름을 어긋나는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응음님께서 5만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SSK님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콘돔 사용법, 에이즈 등 너무 적나라하게 기술됐다는데 기절하시는 줄 알았다는데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따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문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아무나 결혼 못해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도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이 위선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고립주의, 또 미국이 불개입주의로 나올 경우에 가장 한반도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미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정부 내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자기들끼리 모이면 미국 욕 많이 할 거예요.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 욕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시각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불쌍하다. 북한은 잘 살아가는데 미국이 저렇게 봉사하니까 못 사는 거다. 북한의 원죄는 생각하지 않고. 6.25 전쟁이 이렇게 누가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이렇게 해요.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정말 사고의 틀이 모든 세계 문제 미국 탓을 돌리는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지금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 수위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자존심 있는 떳떳한 외교를 하겠다. 자, 이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 안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민족끼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오케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제 제재 한 방이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사실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로 국가를 운영한다. 무조건 반미적 시각으로만 보고 세상을 보고 국가를 운영한다. 큰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로빈슨 크루소 같아요.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 하겠다. 또 하나의 북한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전작권 이거 참 중요한 것이요. 이제 전 세계는요, 뭐든지 서로 이렇게 엮습니다. 전작권 같이 소유하게 되면요, 미국도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딱 하면은 뭐 자주적이다?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측면도 큽니다. 자, 주한미군은요, 저는 군에 공군 중위 출신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당장 미군하고 우리 훈련을 하잖아요. 미군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과 훈련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또 엄청난 돈을 주고 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곁에서 배우는 겁니다. 곁에서 같이 작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을 그 교육을 그런 작전, 그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 자산들은 우리 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어떻게 띄워서 인공위성 보면요, 공 하나. 이 글씨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참, 무형의 자산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솔직히요, 우리,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빠졌다? 우리는 중국한테 놀림 당하고 마음대로 처리 당합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주한미군 철수, 또 이걸 떠나갖고 이 트럼프의 이 폭주,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교의 로빈슨 크루소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저는 트럼프의 폭주보다 더 걱정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로빈은 혼자 살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시죠? 갈라파고스. 네. 세상과 동떨어서 혼자만 진화하는 것. 세상과 동떨어지. 진화가 안 되죠. 그들만의 세계. 네. 네. 자, 주사파만의 세계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